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일단 해류란 무엇이냐? 바닷물의 흐름이요. 해수의 흐름. 해수의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바닷물이 선생님 밀물도 됐다가 썰물도 됐다가 방향 바뀌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좀 큰 범위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해류들은 이제 크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1년 내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때 해류는 이제 표층 해류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표면에 흐르는 해류. 이렇게 심층 해류라는 건 바닷물 위아래로 섞이는 이 해류를 갖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심층 해류는 우린 배우지 않고 보충해서 얘기하겠고요. 표층 해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원인은 뭐냐면 왜 그럼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냐? 바람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인 바람. 이것도 제가 보충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기 대순환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편서풍, 그 다음에 뭐 무역풍, 극동풍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이 지속적인 바람이 어떻게 해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요거는 보충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흐름으로 바닷물이 흐르는지 요게 중요한데 크게 이제 한류와 난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는 찬 해수가 흐른다, 따뜻한 해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상대적인 어떤 온도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류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난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인데 정확한 저기는 사실 수온보다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고위도라는 건 뭐예요? 위도가 높은 지역,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위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야? 저기 북쪽. 북쪽으로 갈수록 춥잖아.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야. 거기서 흐르는 해류가 한류야. 당연히 추운 곳에서 왔으니까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수온은 낮겠죠. 일반적으로 수온은 낮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라는 표현보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냐? 그건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또 따뜻해지겠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난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인데 당연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서부터 왔으니까 수온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난류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도 더 잘 돼요. 그래서 증발이 잘 돼서 일반적으로 염분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거 한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역의 염분은 동해가 황해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동해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남해거든요. 남해가 높은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염분이 높은 난류가 남해 쪽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해가 가장 염분이 높은 겁니다. 이런 영향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해류가 흐르냐.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한류와 좀 난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아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번호를 좀 붙여볼게요. 여기 한류 1번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 물론 여기서 이어지지만 여기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류가 연해주 한류라고 합니다. 연해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북서쪽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되겠고요. 그 흐름에서 계속 이어져서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해류를 갖다가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북한 한류 이렇게 얘기해요. 한류이 아니라 한류. 네. 얘는 다 한류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다 한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류가 있는데 여기 제일 큰 흐름. 요게 이제 3번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3번 있고 그 다음에 이 3번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큰 흐름은 뭐 이쪽으로 나눠지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 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 요거 4번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황해안 쪽으로 나눠서 흐르는 거 요거 5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 교과서마다 이 뭐 서한 연안유라든지 저기 중국 연안유라든지 이런 게 표시된 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했어요. 우리 책에도 요것만 있는데 난류는 제가 3번부터 요 밑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3번이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 요 큰 해류, 요걸 갖다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네.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난류의 제일 큰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서 오는데 4번부터 좀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바짝 붙어서 흐릅니다. 여기 울릉도와 독도는 표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주도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요 난류, 요거를 갖다가 요 위에다 쓸게요. 요거는 동한 난류라고 합니다. 동해 난류가 아니라 동한 난류예요. 근데 요거는 좀 특징이 동한 난류는 이 동해안 지역에 바짝 붙어서 흘러요. 바짝 붙어서.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5번에 이 황해 쪽으로 흐르는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다 갈라져 나온 거예요. 황해 난류라고 합니다. 황해 난류.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얘네 이름이 동한이에요. 동해가 아니라 동한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황해 난류랑 동한 난류 중에서 동한 난류가 세력이 강한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한 난류는 이렇게 이 강원도 지역에 여기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흐르는데 황해 난류는 이렇게 바짝 붙어서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같은 위도라고 했을 때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강릉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위도, 비슷한 위도거든요.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위도가 비슷하면은 대부분 기온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슷하게 오니까. 근데 서울과 강릉의 겨울 평균 기온을 보면 강릉이 높아요. 왜 높냐? 이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강릉은 지금 동해안 지역인데 강릉 가까이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따뜻한 물에서 에너지를 받으니까 겨울에도 너무 춥지는 않은 거야. 근데 서울은 훨씬 추워. 강릉보다는. 왜? 난류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물론 바다에서 먼 것도 있지만 황해 난류는 그렇게 바짝 붙어서 흐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난류의 세력이 세지도 않거든. 그래서 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동해안 지역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 지역보다는 더 따뜻하다라는 거죠. 실제 강릉 사는 친구들 강릉에 막 겨울 날씨가 막 영하 20도 이하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날 뭐 있었나요? 없었을걸? 없었을걸? 네. 서울은 영하 20도 된 날 있었어? 있었어요. 2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하 19도까지 막 떨어진 날 있었어. 그때 제가 한강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한강이 다 얼어붙었어. 와.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난류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름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게 난류고 어떤 게 한류인지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2번과 4번이 만나는 요 지역. 자, 2번과 4번이 만나는 요 지역.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진짜 단골 손님이에요. 조경수역을 이루고 있는 두 해류를 써라.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입니다. 두 가지를 쓰면 되는데 조경수역이 뭐냐면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근데 왜 좋은 어장이냐면 한류와 난류가 만납니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랑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차가운 물에 사는 건 대표적인 게 동태야, 동태. 그리고 따뜻한 물에 사는 거, 오징어. 물론 이제 요새는 좀 동해안 지역에 오징어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뭐 많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역이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 단순히 따뜻한 물하고 찬물이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이 바닷물이 부딪히잖아.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이제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혼합작용이 많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영양염류가 많아진다는 얘기도 돼요. 이 영양염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류, 난류 좀 보충하면서. 영양난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물고기의 먹이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은 거야. 어디에? 조경수역이야. 근데 이 조경수역은요.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북상합니다. 북상한다는 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남하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남하한다는 뜻이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경수역을 좀 좁게 그리면 뭐 여름에는 이 밑에쯤이다. 북상하니까 위에 쪽이다. 이쪽이다. 그러면 겨울에는 좀 밑에 쪽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류와 난류는 수온으로 따지면 한류는 찬물이고 난류는 따뜻한 물이잖아. 그러면 여름에는
난류의 세기가 셀까요? 한류의 세기가 셀까요? 당연히 난류의 세기가 센 거야. 따뜻한 물의 영향이 세니까 어떻게 돼? 따뜻한 물을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 올리니까 이 난류가 더 위쪽까지 북상하면서 조경수역을 위쪽으로 올리는 거야. 그죠? 하지만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한류가 이 난류를 더 밑쪽으로 내리면서 아래쪽 부분에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야.